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돌아온 A매치 기간 2차전 상대는 칠레 대표팀입니다. 칠레 대표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레 대표팀 역시 팀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피파 랭킹 26위에 있는 칠레 대표팀이고요. 월드컵은 진출에 실패를 했지만 가능성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궁금하실 텐데 다음 사진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특이사항으로는 비달이나 브라보, 산체스 등은 명단 제외가 됐다는 것입니다. 칠레 대표팀에서 좀 주전으로 많이 뛰고 있는 선수들이 빠졌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칠레 대표팀은 분명히 강한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장은 가리 메델 선수가 되겠고요. 가리 메델 선수는 현재 부주장이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주장으로 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칠레 대표팀의 감독은 에두아르도 베리츠 감독입니다. 이 감독은 2022년 5월 말에 부임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 경기를 앞두고 새로이 부임이 됐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세비야, 셀타, 아틀레틱 클럽 이런 곳에서 좀 감독 경력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국가대표팀에서의 이 감독 역할은 처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처음은 아니죠. 파라과이에서 감독을 했고 최근에는 이제 칠레도 부임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가 부임을 하게 됐고요. 칠레 국가대표팀은 5승 8무 5패 7위의 성적으로 월드컵에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에콰도르에게 2패를 거뒀었는데 에콰도르가 부정 선수를 기용했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에콰도르의 경기가 모두 몰수패가 되면 칠레 국가대표팀이 2승을 추가하고 4위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과연 이 상황이 어떻게 풀릴지는 조금 더 지나봐야 알 것 같고요. 베리츠 감독은 4-3-3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다음 영상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칠레 국가대표팀의 골키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레 국가대표팀의 골키퍼 중 선발 출전할 것을 예상한다는 선수는 자카리아스 로페즈 선수입니다. 신체 조건이 좋은 키퍼는 아닙니다. 1998년생이고 184cm로 사실 골키퍼 치고 신체 조건이 좋냐라고 물어보면 좋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려운 신체 조건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사신경이나 기본적인 키퍼의 역량은 잘 갖추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뚫어내는 것이 마냥 쉽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 당초 예상되었던 선발 골키퍼는 브라이안 코르테스 선수였는데요. 이 선수가 무릎 박을펌상을 당하면서 출전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진 상태입니다. 따라서 자카리아스 로페즈 선수가 선발 출전할 가능성이 높은데 경험이 많지 않은 A매치 경험이 적은 그런 골키퍼로서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자, 다음으로 칠레 대표팀 수비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레 대표팀의 왼쪽 풀백은 가브리엘 수아초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상당히 공격적인 풀백이고 활동 반경이 넓은 선수인데요. 순간적인 속도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빠른 방향을 전환을 하면서 탈압박을 많이 시도하는 편입니다. 한 번에 훅 바꿔서 들어간다든지 이런 플레이 스타일이 약간은 부상을 갖고 올 수도 있는 스타일이지만 부상만 없다면 상당히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의 탈압박이기 때문에 공격수가 압박을 할 때 이 한 번의 탈압박으로도 바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고요. 수비 과정에서도 꽤 괜찮은 피지컬도 갖고 있기 때문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센터백 쪽 보겠습니다. 먼저 가리 메델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굉장히 거친 플레이 스타일로 좀 유명하고 수비형 미드필더를 보다가 백스리에서 스토퍼 역할을 상당히 잘 맞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좋은 역할을 많이 했는데 다만 이제 칠레 대표팀에서의 백4를 사용하게 된다면 이것이 완벽하게 통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래도 가리 메델 선수는 경력도 많고 경험이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좀 약간은 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활동량을 기반으로 한 수비 능력도 뛰어나기 때문에 위쪽으로 올라가서 본연의 볼란테에 있을 때에서의 패스 능력을 어느 정도는 가미해서 플레이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센터백은 파울로 디아즈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아르헨티나의 리버플레이트에서 뛰고 있는데요. 현대 축구에서 센터백에게 요구하는 점을 모두 갖춘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확한 롱패스를 이용한 공격 전개 혹은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마무리 능력 이런 점들을 다 갖추고 있지만 피지컬은 살짝 좋지 않은데 묻어치는 태클이나 슬라이딩 태클의 정확도가 상당히 높은 선수이기 때문에 피지컬이 낮은 게 막 엄청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우리치오 이슬라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라이트백으로 선발 출전할 것으로 보이는 선수는 나이엘 메우사토우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코트라이크, 벨기에에서 뛰고 있는 선수이고요. A매치는 한 번도 뛴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슬라 선수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부상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선발 출전할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양측 풀백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선수이지만 라이트백 자리가 비었기 때문에 그 자리엔 메우사토 선수가 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선수가 162cm로 피지컬은 작지만 집념이 있고 스피드가 빠른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를 잘 막아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자, 이제는 또 서브 수비수를 봐야겠죠. 먼저 다니엘 곤찰레스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칠레 2부 원더러스에서 뛰고 있는 선수인데요. 소속팀에서는 주전 센터백으로 많이 출전을 하고 있지만 라이트백 역시 소화를 할 수 있는 자원입니다. 첫 A매치에서는 라이트백으로 선발 출전을 했었고요. 이 선수가 다만 센터백으로 뛰는 기간이 조금 길다 보니 풀백으로서의 수비 스타일도 있지만 센터백으로서 약간의 과감하게 들어가는 그런 스타일도 가진 수비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센터백은 프란시스코 시에랄타 선수입니다. 와포드 소속인데요. 피지컬이 상당히 좋은 선수라서 공중볼 싸움에 능한 선수이고 태클 능력도 꽤 괜찮고요. 대인 수비 능력도 나쁘지 않은 모습입니다. 192cm 정말 좋은 피지컬이기 때문에 이런 피지컬을 이용한 대인 수비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라고 할 수 있겠고, 다만 프리미어리그 레벨에서는 아직까지 통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선수가 다음 시즌에 챔피언십으로 가서 어떤 모습 보여줄지도 살짝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센터백은 벤하민 쿠체비치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브라질의 파우메이라스에서 뛰고 있는 선수이고요. 수비 시에는 중앙에서 선수들을 리딩하는 모습이 조금 더 많이 보입니다. 또한 후방 빌드업 과정에서 첫 번째 스텝이 될 수도 있는 선수로 이 선수는 보통 이제 수비진에서는 리딩, 빌드업 과정에서는 첫 번째 스텝이 될 수 있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선수다. 그리고 침착함이 돋보이는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이런 점 역시 이 선수를 믿고 여러가지 스타팅, 수비 상황이나 공격 상황에서의 스타트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좋은 선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칠레 미드필더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비형 미드필더부터 보겠습니다. 수비형 미드필더로 예상되는 선수는 토마스 알라르콘 선수입니다. 사실 에리크 풀가르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더로 출전할 가능성이 높았지만 풀가르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서 알라르콘 선수의 선발 출전이 예상되는데요. 이 선수는 카디스에서 뛰고 있고 라리가에서 일정 시간 이상의 출전 시간을 가져가고 있는 그런 레귤러까지는 아니지만 준 레귤러 선수입니다. 중거리 슈팅 능력, 흔히 말해서 빠따가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의 어떤 앞쪽에서 슈팅을 때릴 수 있는 각을 만들어주지 않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 선수의 대인 수비 능력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점 역시 공격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꼭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선수는 중앙 미드필더 디에고 발데스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중앙에서 볼 순환에 큰 역할을 해주는 플레이메이커입니다. 메잘라 형식으로도 기용이 가능하고 킥력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세트피스 키커 역시 가능한 선수인데요. 다음에 소개해드릴 선수와 두 선수가 양쪽 메잘라로 기용이 된다면 이 선수가 하프 스페이스 공략을 하는 걸 잘 막아줘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선수는 마르첼리노 누네즈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역시 세트피스 키커가 가능한 데드볼 키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마무리 능력이 좋습니다. 중앙에서 침투에 들어가서 혹은 하프 스페이스에서 침투에 들어간 이후에 마무리 능력이 괜찮은 선수이고요. 본인이 마무리하기보다도 파이널 서드에서 침투 패스 역시 잘 넣어주는 그런 선수입니다. 자,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선수는 파블로 갈다메스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이탈리아의 제노아에서 뛰고 있는 선수인데요. 후반기에 주전자를 얻으면서 차츰 출전 시간이 증가한 선수입니다. 이 선수 플레이 스타일을 보면 중거리 슈팅도 상당히 가감없이 시도를 하고 미드필드에서는 롱패스나 숏패스를 섞어서 빌드업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앞선에서부터 잘 막아줘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칠레 미드필더 파블로 파라 선수입니다. 이 선수 멕시코의 플레이블라에서 뛰고 있는 선수인데요. 중앙에보다도 2선에서 플레이를 하는 시간이 깁니다. 보다 파이널 서드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겠고, 이 선수는 측면으로 빠져서도 플레이메이킹을 자주 하는 편이고 중앙에 있을 때에는 마무리도 곧잘 해내는 선수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센스가 있어서 이런 점들을 잘 막아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공격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윙어부터 보겠습니다. 왼쪽 윙어 장 메네제스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멕시코의 레온에서 뛰고 있는 선수인데요. 측면에서 센스 있게 툭 찔러주는 패스가 상당히 위협적입니다. 그 패스 하나로
수비진의 균열이 일어날 수도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패스 능력을 상당히 잘 갖추고 있는 선수라고 할 수 있겠고, 키는 작지만 무게중심이 낮은 선수이기 때문에 수비수에게 잘 밀리지는 않고 공을 잘 뺏기지 않습니다.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템포가 일반적인 공격수의 템포와도 다르기 때문에 이런 점들 역시 수비수들이 수비를 하면서 잘 생각해줘야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칠레 스트라이커 브레레톤 디아즈 선수입니다. 블랙번 로버스에서 뛰고 있고요. 기록을 보면 아실 수 있다시피 득점력이 상당히 좋은 선수입니다. 물론 이게 챔피언십에서 기록한 기록이긴 하지만 브레레톤 디아즈 선수는 챔피언십 이외에 다른 프리미어리그 팀들에서도 노리고 있는 자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로 오른발을 많이 사용하지만 헤더 마무리도 좋은 선수입니다. 피지컬을 이용해서 버텨주면서 들어가는 움직임 많이 보여주고 있고, 중원에서부터 수비를 달고 올라가도 공을 뺏기지 않고 마무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공격력과 피지컬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자, 오른쪽 윙어 보겠습니다. 오른쪽 윙어는 호아킨 몬테치노스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멕시코의 티오아나에서 뛰고 있고요. 끝까지 수비수를 달고 있어도 어떻게든 크로스를 올려주는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좌측이나 우측 어느 측면에서도 뛸 수 있는 선수이고 전반적인 축구 센스를 갖추고 있는 그런 선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선수는 서브윙어 디에고 발렌시아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칠레의 카톨리카에서 뛰고 있는 선수인데요. 2000년생 상당히 어린 선수입니다. 팀에서는 주로 왼쪽 정발 윙어로 뛰고 있고요. 마무리 능력이 괜찮고 185cm로 피지컬도 좋은 선수라서 헤더도 곧잘 잘 따내는 스타일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선수 역시 칠레 카톨리카에서 뛰고 있는 곤찰로 타피아 선수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디에고 발렌시아 선수는 왼쪽 정발 윙어를 뛰고 있는데, 타피아 선수는 팀에서 오른쪽 정발 윙어로 많이 경기를 뛰고 있습니다. 이 선수는 중앙으로의 방향 전환을 많이 시도하는 선수인데, 그만큼 오른쪽에서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오른발 아웃사이드 킥 마무리 아니면 니어포스트로 때린다던가 다른 여러가지 공격 페인트를 가지고 있는 선수이고요. 다만 아직까지 뛴 적이 없기 때문에, A매치를 뛴 적이 없기 때문에 데뷔전 리스크 역시 갖추고 있는 선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칠레 국가대표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무래도 칠레 대표팀의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유명한 선수가 많지 않아서 여기까지 보시는데 조금은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아무쪼록 잘 봐주셨으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 3차전 파라과이 분석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